우리가 뭐 지난주는 이제 휴강했고 새해 첫날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등비급수까지 했죠. 등비급수까지 했고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급수가 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급수는 합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급수는 합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급수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나 등비급수의 성질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자 이제 오늘 들어갈 게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등비급수의 활용은요, 자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일단은 중요도로만 놓고 보면 등비급수 활용은 이 친구는 내신이건 수능이건 할 거 없이 학교 시험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얘는 수능에서도, 수능이 거의 30년이 넘는 시험인데 수능 이제 등비급수 활용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는 범위였으면 한 번인가 빼고 매년 출제됐어요. 한 번인가 빼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다 해볼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순환소수의 등비급수 있죠. 순환소수의 등비급수. 그거 X 쳐놓으세요. 그건 나중에 내신에서도 잘 안 나와서, 네, 내신에서도 잘 안 나와서 그렇고,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보실 거냐면 76페이지에 도형에서의 등비급수,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도형에서의 등비급수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얘는 활용인데, 뭐 활용은 쌤이 말하는 식세우기라고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의 활용은 약간은 컨셉이 달라요. 등비급수 활용은 뭘 원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써놔.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줄어드는 도형의 넓이 또는 길이의 합의 극한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자, 등비급수 활용의 핵심은 뭐냐?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크기가. 근데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비급수 공부했을 때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면은 크기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럼 크기가 점점 늘어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줄어드는 도형의 넓이나 길이의 합의 극한을 우리가 이제 도형 활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등비급수 공식 중에 이제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럼 수렴 조건이라 하면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 경우죠. 그러니까 요 경우를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공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등비급수는 1-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라고 이렇게 썼던 거. 그지?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의 상황을 보고 첫째 항이 무엇인지와 공비가 무엇인지 요거를 찾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도형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식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공식은 우리가 첫째 항 찾고 공비 찾고 요거 해보자라는 거거든.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볼 건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좀 해보면, 자, 개념 3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개념 3번 보세요. 80페이지에. 요거는 문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3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 얘는 제목에 이렇게 써져 있지? 선분의 길이의 합이에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공을 높이가 h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높이가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 거기 동그라미 쳐. 4분의 3만큼. 그러면 계속해서 높이가 튀어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튀어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튀어올랐다가 내려갔다인데, 계속 4분의 3만큼 어떻게 되냐면 튀어오르는 넓이가 줄어드는 거지. 그지? 즉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얘는
처음 높이에 비해서 그 바로 전의 높이에 비해서 4분의 3만큼씩 계속 뭐가 된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공이 상하 운동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공이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해봐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써볼게. 처음에가 h야. 그지? 그럼 처음에 이제 내려온 게 h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공이 땅에 탕 하고 부닥치고 다시 튀어오르죠. 그럼 다시 튀어오르는데 그 다시 튀어오른 게 얼마만큼이라는 거야? 4분의 3만큼이다 라는 거지. 됐니? 이게 4분의 3만큼. 근데 잘 봐. 튀어올랐어. 튀어올랐는데 또 다시 내려가죠. 그럼 튀어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가니까 이게 뭐가 돼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네? 똑같은 게 두 개가 더해지는 형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시 여기가 땅에 닿았어요. 땅에 닿았다가 다시 튀어오르죠. 그럼 다시 튀어오르는데 높이가 얼마만큼이 된다고? 앞에 높이의 4분의 3만큼. 그럼 앞에 높이의 4분의 3만큼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4분의 3의 제곱만큼이 되는 거죠. 되나요? 4분의 3의 제곱만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똑같은 게 어떻게 돼? 이렇게 더해지더라 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잘 봐. 처음에가 h. 근데 이제 h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8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가 8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노란색 두 개 쓴 거. 요 노란색 두 개 쓴 거를 보면 얘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 곱하기 8이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쓴 것도 볼게요. 분홍색으로 쓴 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4분의 3의 제곱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2배의 4분의 3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이다 라고 써지고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가 공비가 4분의 3에다가 얼마만큼? 이만큼. 그럼 여기는 4분의 3의 제곱에다가 얼마만큼?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공비가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이랑 이제 공비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계산이 지금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지금 4분의 3의 곱하기 2죠. 여기는 4분의 3의 제곱에 곱하기 2죠. 공비가 같아요. 공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조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 없죠? 그렇지 않아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렇게 가볼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거를 이제 그러면 식을 좀 어떻게 이쁘게 써볼까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떨어지는 게 8만큼이잖아. 그지? 그럼 8만큼이고 올라간 게 6이야.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 게 얼마야? 6이죠. 4분의 3만큼씩.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 첫째 항이 지금 규칙성이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규칙성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 처음에 그냥 8은 더해주고요. 처음에 8은 더해주고 얘를 계산해보면 얘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2가 돼요. 12. 첫째 항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도 4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냐면 16분의 9죠. 16분의 9가 두 개가 있고 얘가 8인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다가 규칙성이 시작이 되는 게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거부터니까 등비급수 계산을 하실 때는 요 10이라는 숫자를 첫째 항으로 잡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계속 얼마만큼씩 될 거냐면 4분의 3만큼씩이 계속 곱해지면 되는 거지. 4분의 3만큼씩이. 됐니?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만큼씩이 되는 거고 한 번 왕복한 거리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첫째 항이 1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오 계산하시면 8이 될 거고요. 더하기 4분의 1이랑 계산하시면 되니까 48이 돼서 문제 정답은 56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옆 페이지로 가서 개념 익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익힘 4번. 개념 익힘 4번. 자, 갑니다. 이 친구는 어떤 그림인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 Y가 30도래. 30도 동그라미 30도 동그라미 치고 30도 뭐야? 특수각. 30도 특수각. 도형 문제 풀 때 이런 거 잘 캐치하셔야 돼. 그 다음에 OPN이 2인 점을 잡고요. P0인 점을 잡고 반직선 OI에 수선을 긋는다, 또 수선을 긋는다, 한없이 반복한다. 됐나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네요. 반복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뭐야? P0, P1, P1, P2, P2, P3 이거 얼마야? 라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관찰.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2야. 여기가 30도. 그럼 여기 얼마야? 1. 그지? 여기 얼마? 루트 3. 됐나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 할게요. P0, P1입니다. P0, P1. 여기 1이네. 그래서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다 수선 내려. 여기다 수선 내리면 자,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변이든 간에 마주보는 변에 수선 내리면 얘는 무조건 닮음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해놔. 도용에서 서연아 일어나. 자, 직각삼각형에서요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내리면 어찌됐든 닮음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다 하나 써줄게. 이렇게 돼서 그냥 내가 여기서 하나 점 하나 잡은 거야. 여기서 하나 점 잡아서 이쪽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윽 내리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이랑 닮았죠? 각 두 개가 닮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돼요. 여기서요. 여기다가 수선 내려요. 그래도 어때요? 닮았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되냐?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래도 어때요? 닮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변이든 간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하나의 꼭지각을 포함하고 수선을 내리면 각이 두 개가 닮아지기 때문에 각이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닮음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잘 봐. 여기까지 했을 때 이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이 얼마야? 얘가 1이야? 됐니? 얘가 1.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시면은 얘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특수각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럼 특수각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빗변이 1이네. 빗변이 1이야. 60도가 마주봐. 얼마야? 3분의 루트 3. 됐나요? 3분의 루트 잠깐만. 2분의 루트 3. 미안. 2분의 루트 3. 됐니? 그럼 파란색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또 수선을 내려. 또 수선 내리죠. 그럼 또 수선 내리면 여기서는 닮음이 어떻게 형성되나 이건데 얘가 60도야. 얘가 30도지. 얘랑 평행하죠. 얘 30도네. 됐어? 그러면 여기도 또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됐나요? 그럼 여기 하얀색은 얼마가 돼요? 하얀색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 끝났네. 이게 계속 반복. 그러면 공비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4 플러스 2 루트 3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오케이? 네.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가 수능이야. 지금까지는 내신용. 알겠지? 잘 봐.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재 문제는 어디 보시면 되냐면 151페이지인데 수능에 출제됐던 주제들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비급수 활용해서. 자,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현재 포지셔닝 상으로는 선택과목 위적분에서 3점짜리랑 4점짜리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4점으로도 가능합니다. 3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4점짜리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리고 3점짜리로도요. 3점 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형 연습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헤맬 수가 있다라는 거야. 도형 연습 안 해놓으시면. 그러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자 도형이 어떤 도형들이 출제됐나 해줄게. 일단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무조건 일단 베이스는 닮음이에요. 닮음. 베이스는 닮음. 알겠니? 그래서 닮은 B를 찾아서 길이의 B나 넓이의 B나 됐든 닮은 B를 찾아가지고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가면 자 보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조선. 보조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피타고라스라든가 삼각비 이런 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 직각삼각형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수학 1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이런 애들.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요거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건데 삼각함수에 우리 뒤쪽에서 배울 거야.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 덧셈 정리. 저거 4개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요런 거 2개만 가지고 공부하면 얘는 보통 3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3점짜리 출제 주제고 이거 2개가 끼어 들어가면 4점짜리예요. 4점 현재 수능에서 4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실 때 2020년도 전 모의고사 기출 중에 4점짜리는 문이과 공통이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얘네들만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이만 4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3점이야. 그 4점짜리라고 해서 오 4점짜리다 이게 아니야? 아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 거기 안에도 어려운 게 있는데 문이만 4점인 게 많아. 근데 2020학년도 후 그때는 이거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이죠. 2021학년도라고 붙은 것들. 걔네들은 이런 게 나와. 알겠어? 근데 이제 마플 교과서에는 요거 2개 쓰는 건 없거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요거 하나는 보여드릴 거야. 알겠지? 문제 급이 달라요. 급이. 도형을 해석하는 급이. 이제 문과만 보냐, 문이과 합쳐서 보냐. 알겠지? 근데 이제 요거부터 좀 해봅시다.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151번에 나와 있는 2문제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들 151번, 뭐 151번에 2번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쌤이랑 어떤 걸 해볼 거냐면 151번에 1번은 그냥 이거예요. 그림만 복잡해 보이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용해가지고 반으로 짜갠 다음에 하는 거. 알겠지? 근데 151번에 2번 보시면은 아니다. 151번에 2번보다 저 두 번째 유형을 내가 설명할 문제가 여기 교재에 있어요.
등비급수 활용이 어딨냐면 맨 뒷페이지 가봐. 자, 102페이지 펴보세요. 2번 주제 할게요. 2번 주제. 자, 102페이지 보시면은 수능 특강 2번 있죠. 수능 특강 2번. 그지? 그거 해봐. 어떻게 풀까? 문제 읽어봐. 자, 문제 읽어봤어요? 여기 자, 고개 들어. 자, 얘들아. 등비급수 활용은 오늘 수업하는데 오늘 수업하고 나서 뭐 이게 끝이 아니야. 등비급수 활용은 니네가 앞으로 2년 동안 수능 준비하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얘는. 수능에서 맞출 때까지. 알겠니? 그래서 도형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 푸는 틀만 좀 잡아드릴게.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등비급수 도형 활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초항과 공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이럴 수가 있어요. 초항을 구하는 건 쉬운데 공비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고 반대로 초항을 구하는 게 어렵고 공비는 그냥 허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근데 어쨌든 간의 핵심은 뭐냐면 초항과 공비 구하는 거야. 그럼 초항은 얘는 이렇게 써나 이렇게 정리해놔. 얘는 직접 구하는 거예요. 이거면 직접 구해야 돼. 무조건. 직접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럼 원을 구해야 돼. 반지름을. 알겠니? 아니면 내가 뭐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거나 더하거나 잘라가지고 구해야 돼. 그냥 어쨌든 일단 직접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공비 있잖아요. 공비. 공비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 교과서에서는 첫째 항 구하시고요. 둘째 항 구하신 다음에 얘의 변화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게 교과서예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아요. 우리는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교재 봐봐.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그 문제, 수능특강 2번 문제. 첫 번째 항에 나와 있는 활골 2개 있죠. 맨 오른쪽 왼쪽 그림. 맨 왼쪽 그림에 활골 2개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봐봐. 가운데 그림. 가운데 그림인데 그럼 거기서 내가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활골 2개를 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써놔. 공비를 찾을 때는 전체 틀의 변화를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느낌 가지면 돼. 첫 번째 그림이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축소가 돼서 들어가지. 그지? 그대로 축소가 돼서 들어가. 그럼 그대로 축소가 돼서 들어가니까 그 비율만 따지면 된다고. 즉, 이 친구의 틀은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관찰하면 되냐면 직사각형 변화만 관찰하면 돼요. 직사각형 변화. 알겠어? 직사각형의 변화. 자, 그럼 가볼게. 이렇게 돼서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활골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대각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이 부분 그럼 얘는 여기가 1이고 반 쪼갠 거야. 여기가 1이지. 그러면 활골의 넓이 첫째 항은요. 전체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 빼주면 되니까 얘는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예요? 2분의 1이죠. 알겠어?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어려운 거야. 첫째 항은 구했어. 아, 이것 빠졌다. 똑같은 게 2개. 됐니? 똑같은 게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갑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비율 똑같이? 그지? 오케이? 봐봐. 등비급수에서의 핵심은 전체 틀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이 안에 있는 쬐깐한 뭐 활골 똑같은 거 들어간 거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이 전체 그림이 이 안에 축소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틀의 변화가 이 하얀색 직사각형과 분홍색 직사각형의 비율 변화가 결국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의 비율 변화랑 동일하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이것만 잘 잡으면 돼. 전체 직사각형의 그림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의 비율이 얼마나 변화하나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굳이 안에 있는 걸 직접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 길이가 1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 길이만 구하면 돼요. 이 길이 구하면 1대 x가 바로 뭐가 돼? 공비라고. 알겠어? 그 그림이 그대로 축소가 돼서 들어간 거니까. 1이었던 게 x로 바뀌니까. 됐니? 그러면 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가 x죠. 그럼 여기가 x인데 요게 직각 이등변이야. 여기가 45도니까. 그래서 여기가 x가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x지. 그럼 여기가 x면 여기가 2x야. 여기가 2x라고. 왜? 1대 2잖아. 전체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근데 이게 똑같은 사각형이 그대로 축소돼서 들어간 거니까 1대 2 똑같이 들어간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봐. 얘가 얼마야? 라고 하면 요 길이가 2-3x야. 얘가. 그럼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가 점이 하나 있죠. 근데 이 보조선 그리는 게 어려웠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니까 항상 요것도 하나 적자.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어떤 도형 문제를 풀던 간에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항상 이 둘을 이어주자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반지름 보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 보조선.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도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가 등비급수 활용 여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뒤쪽에 삼각함수 활용, 극한 활용인데 거기서도 원이 자주 나오고 원과 부채꼴 자주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과 부채꼴이 자주 나와. 알았지? 그런데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이 만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상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면 이어놓고 관찰을 하라고. 그럼 어떻게 이으면 되냐? 이게 원의 중심이고 얘가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를 이어. 이렇게 이으면 돼. 그럼 이게 뭐랑 똑같아? 반지름 1이야. 그럼 우리 x값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수선을 연장을 해서 내려보면 자, 여기가 딱 되는데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그대로 일로 와서 여기가 2-3x가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오면 얘가 뭐야? x잖아? 여기가 x잖아?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뭐가 돼요? 1-x가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생기는 삼각형이 뭐가 돼? 직각삼각형인데 x에 관한 변으로 표현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1-x의 제곱 더하기 2-3x의 전체 제곱하시고 이게 뭐와 같아요? 1과 같습니다 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워. 이거 보조선 찾는 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x값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x값 구하시면은 2차 방정식 풀리시면 되고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5분의 2가 나오고 하나는 1이 나오는데 x가 1일 수는 없죠. 왜냐면 전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네. 자, 공비 찾을게요. 공비는 자, 길이 공비입니다. 길이 공비는 1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길이야, 넓이야? 넓이죠. 넓이죠. 그럼 넓이는 길이비의 뭐? 제곱. 그럼 길이비의 제곱이니까 넓이비는 뭐가 돼요? 1대 25분의 4요. 요렇게. 그러면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분의 4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등비급수는 얼마가 됩니까? 1-25분의 4 분의 첫째 항이 아까 뭐였어요? 요거. 첫째 항 요거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 마무리 하시면 요것만 뒤집어서 써주시면 되니까요. 21분의 25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3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수능 특강 2번 문제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얘가 보조선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보조선을 이용해 가지고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를 이용하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니?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얘가 최근에 안 나왔냐? 나왔어요. 작년 9월 평가원에서 나왔어요. 9월 평가원에서 똑같이 이런 아이디어로 푸는 게 최근에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4점짜리였잖아. 얘는 예전 4점짜리였거든. 2014년도 거는. 얘가 3점짜리예요. 이때는 3점짜리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수능이 어떻게 돼요?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등비급수 문제는 뭐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알겠어? 계속 연습하고 계속 보고. 사실 푸는 방법은 간단해. 진짜 간단해.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으면 돼. 끝이야. 알겠어?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으면 끝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에 대한 연습.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100% 출제가 되는 주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 일단 정답을 불러드리면 1번에 3번이고 2번에 2번이거든? 풀어보니까 이제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3점짜리여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데 자, 가볼게. 일단 요 재작년 9월 평가원 문제. 요 문제는 두 가지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는 각의 3등분선이죠. 근데 이 각의 3등분선이 뭐 그냥 일반적인 각의 3등분선이 아니라 직각의 3등분선이잖아요. 직각의 3등분선.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써야 되는 첫 번째는 특수각입니다. 특수각. 특수각은 항상 중요한 주제니까 잘 알아두시고 직각 이등변이라든가 아니면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는 특수각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선을 이용해서 길이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요 두 개. 그래서 아까 마플에서 풀었던 수능 특강 2번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자,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째 항을 좀 구해볼 건데 첫째 항 구하는 방식이 좀 만만치는 않거든. 일단 그래서 길이 정보를 볼게요. 자, 그러면 초항을 구하실 건데 초항은
어떤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배운 거는 특수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특수각. 그래서 특수각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잘 봐.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30도야. 여기가 30도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1입니다. 얘가 1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요 길이가 30도와 마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30도와 마주 보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길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있죠? 요 길이? 뭐 요 길이도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 길이는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봤을 때 루트 3분의 2에 해당이 되겠네요.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 그 다음에 자 어디 길이를 찾을 거냐? 여기 길이를 찾을 거예요. 여기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이제 얼마냐면 요 길이도 잘 봐. 얘는 또 특수각을 쓰면 돼. 또 특수각. 또 특수각인데 이제는 두 칸을 잡아먹었죠. 두 칸. 그럼 얘는 두 칸을 잡아먹었으니까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돼요. 그럼 60도인데 60도에 해당되는 게 이게 1이잖아. 그럼 이 맞은편이 여기가 30도지. 그럼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루트 3이니까 요 보라색 길이는 루트 3에서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얘를 빼준 거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3분의 2 루트 3이에요. 3분의 2 루트 3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주황색 잘 봐. 여기 요것도 이제 뭘 이용하냐? 요것도 얘도 똑같이 특수각 이용하시면 돼요. 똑같이 알겠나요? 얘도 똑같이 특수각 이용하면 돼.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서 이제 봤을 때 문제에서 1대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G1 F1이잖아요. G1 F1 그지? 그러면은 이제 G1 F1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여기를 그냥 바로 갑시다. 여기를 구할 거예요. 여기 됐니? 여기를 구할 건데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얘는 여기가 몇 도였어? 여기가 30도야. 특수가? 그럼 얘가 3분의 2 루트 3이지? 그지? 그럼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여기랑 비교하시면은 1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요? 루트 3분의 1 곱하면 되거든? 그럼 루트 3분의 1 곱하니까 얘가 얼마야? 3분의 2야. 요만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상에서는 F1H1이죠. F1H1. F1H1. 되나요? F1H1.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요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그러면 자, 봐봐. 지금 2번 F1이랑 F1 G1이 서로 어때요? 같대요.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한데 여기 봐봐. 요 길이랑 요 보라색 길이랑 요 전체 길이랑 같다고 돼 있어. 문제상에서 어디 있냐면은 중간에 있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확인됐지? 그지? 그럼 잘 봐. 자, 첫째 항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첫째 항이 요 하얀색 빗금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잖아. 그럼 요런 형태가 약간 나비 넥타이 형태로 나와 있는데 자, 이상한 도형의 넓이입니다.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이거는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요 삼각형 여러분들 그림상에서는 G1, E1, F1이죠. G1, E1, F1 그게 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더하기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은 지금 그림상에서 알파벳으로 보면 E1, F1, D1. E1, F1, D1. 여기에서 마이너스 뭘 빼주시면 되냐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전체 삼각형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죠. 얘가 뭐야? 공통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도형의 넓이는 뭘 할 거냐면 요 과정은 공통 부분의 넓이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 부분 제거하는 형태.
뭐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마다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거는 공통부분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빼줄 때 뭘 빼주시면 되냐면 작은 직각삼각형 넓이인데 그럼 여러분들 알파벳상으로는 뭐냐면 E1, F1, H1이죠. 그래서 그거를 2번 빼주시면 되네요. 2번 빼주는 이유는 알겠죠? 왜 2번 빼줘야 돼? 여기가 아예 텅 비워버려야 되잖아? 텅 비워버려야 되니까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2번 빼주시면 저 부분이 아예 하얗게 비워버리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갑니다. 얘가 직각이등변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을 2번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더하기 이 친구도 2분의 1 해주시고 여기 E1, F1, D1이니까 요거거든? 요건데 밑변은 얼마가 될 거냐면 밑변은 3분의 2 루트 3이 되고요. 3분의 2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뭐가 되냐? 1이에요. 1. 높이는. 왜냐면 여기가 수직 높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E1, F1, H1이거든? 그럼 E1, F1, H1은 2분의 1 곱하기 똑같이 가시면 얘는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뭐가 되냐면 3분의 2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게 초항이에요. 됐나요? 이게 초항이야? 그러면 초항을 구했어. 초항 S1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요거 계산하시면 S1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게 첫째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째 항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첫째 항 구하는 거는 쉬운데 공비 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공비 구하는 거 쉬운데 첫째 항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둘 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항 구하는 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긴 합니다. 됐니? 자, 그런 다음에 가볼게. 두 번째, 이제 공비 찾을 건데요. 공비를 찾으실 때는 쌤이 얘기했죠. 얘 같은 경우는 전체 틀의 변화를 보자. 전체 틀의 변화를 관찰하자. 요거. 그래서 전체 틀이 어디냐?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요 사각형. 지금 요 사각형 안에 그대로 똑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비율 변화만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길이 있죠. 자, 여기를 K라고 잡을게요. 요 직사각형을. 그러면은 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비는 전체 틀의 변화니까 대응되는 변이 1대 K이기 때문에 나는 K만 찾아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비가 되는 거고 이거 제곱하시면은 넓이의 비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확인됐죠? 그러면은 내가 K를 구할 거야. 자, K는 어떻게 구하냐? 자, 먼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전체 직사각형이 지금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냐면 세로가 1이고요. 가로가 2예요. 그럼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가 K가 되면 얘도 몇 K가 돼? 2K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네. 얘가 2K. 됐니? 자, 그럼 잘 봐. 여기서요. 수선을 이렇게 내리세요. 수선 이쪽으로 내려. 그럼 수선을 이쪽으로 내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2K가 돼. 됐어요. 여기까지. 얘가 2K가 돼요. 얘가. 됐나요? 얘가 2K. 그 다음에 저 가로의 길이를 K라고 잡았죠? A, B2.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A, B2를 K라고 잡았지? 됐니?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될까? 요거 생각해보면 돼. 여기. 여긴데 여기서도 잘 봐. 지금 E1과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려온 거. 이렇게 내려온 거 보여? 이렇게 내려온 거? 요거 수선 내렸잖아. 그지? 근데 쌤이 아까 이 얘기했지. 직각삼각형의 한 변 위의 점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수선 내리면 무조건 뭐라고? 닮음. 그럼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요 삼각형이랑 뭐 한 거예요? 닮은 거예요?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길이랑 같으니까 직각이등변이니까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직각이등변이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여기 뭐가 되냐? 요 짧은 길이 있죠. 요 짧은 길이. 여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 길이랑. 그림이 믿기 어렵겠지만 네, 요 길이랑 똑같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k죠. 얘가 1-k니까 요 짧은 길이, 수선을 내렸을 때 나온 길이가 얼마가 돼? 1-k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잘 봐. 마지막. 네, 파란색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2-2k죠. 왜? 여기 전체가 2k잖아. 2잖아. 그 2에서 2k만큼을 빼준 게 요 길이에 해당이 되지. 여기 잠깐 볼까? 여기랑 똑같잖아. 여기 길이가 얼마야? 2-2k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k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k예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더하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돼야죠. 따라서 1-k랑 2-2k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에 해당되는 요 값이 돼야 되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3k는 요거 넘어가시면은 루트 3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테니까 결국 k 값은 뭐가 되냐면 얘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그치? 아하, 그러면 요 k에다가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결국은 k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공비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k 제곱이 공비에 해당되니까 요거 계산은 생략할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옵니다. 공비가. 그럼 3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공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 답은 공비는 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공비가 되고요. 첫째 항이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죠? 네, 3점짜리인데 그치? 자, 그럼 수능에 나왔던 문제 볼게요. 수능이 조금 더 쉬워요. 얘보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게 조금 더 쉬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얘는 4분원이 주어졌어. 요거는 작년 수능 2023 수능 27번 문제고요. 똑같이 미적분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인데 자 가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4분원이 이렇게 그려진 이런 형태의 4분원이 주어져 있고요. 자 갑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자 문제를 읽어야 돼 얘들아. 이거 길다고 안 읽으면 안 된다.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봐. 네 번째 줄에 밑줄 쳐. OC1과 OD1의 비율이 3대 4래요. OC1과 OD1의 비율이 3대 4. 그럼 OC1과 OD1의 비율이 3대 4가 되려면 뭐 이 정도로 그려진다는 거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림상에서 D1, 여기가 그림상에서 C1, 그리고 여기가 5다라고 해서 3대 4래. 그러면 이렇게 잡자. 3K, 그 다음에 4K 이렇게 잡으면 잘 봐. 쌤이 아까 얘기했지. 원위의 중심과 원위의 점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주자고? 이어주자. 됐어요? 이어주자. 그럼 어디랑 어디를 이어주고 싶냐면 우리는 여기 P1이라는 점이 그림상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원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을 어떻게 하자고? 이어주자. 이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분홍색 길이가 얼마가 나와? 라고 하면 5K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 1이요. K 값이 나오네요. 5K가 얼마예요? 1이요. K는 5분의 1이요. 이렇게 하나 구하시면 되지. 그러면 여기 길이 확인할게요. 자, 3K를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여기는 5분의 3이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5분의 4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첫째 항인데 지금 문제에서 구워진 첫째 항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약간 이런 그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선이 이어져 있어. 그 다음에 잘 봐.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요 보라색 삼각형이 첫째 항인데 직각으로 만나고요. 이 그림은 당연히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이요. 문제에 나와있죠? P1, Q1과 A1, Q1이 어떻게 하게끔? 같아지게끔. 그럼 여기가 Q1이잖아. 됐니? 그럼 이거 직각 이등변이네? 직각 이등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1, P1이라는 것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되는데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 A1, P1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쪽으로 와봐. 자, 눈 바짝 크게 뜨시고 여기 봐. 요렇게 여기랑 여기 길이 알아볼라? 알죠? 여기 길이가 얼마야? 얘가 5분의 3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 1에서 빼주면 되잖아. 5분의 2네. 잘 쫓아왔어?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5분의 4잖아. 아, 근데 여기가 뭐야? 직각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요. 요 길이 A1, P1이라는 게요. 얘는 5분의 2의 제곱 25분의 4 더하기 5분의 4의 제곱 25분의 16 여기다가 루트 씌워준 게 바로 A1, P1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0이죠. 20. 그지? 20. 그럼 20이 얼마야? 5분의 4죠. 미안해. 5분의 4죠. 쉽게 말하면. 아내가. 25분의 20이니까 약분 치면 5분의 4잖아. 그럼 5분의 4인데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루트 씌우니까 얼마가 돼요? 루트 5분의 2가 돼요. 이렇게. 확인됐어요? 루트 5분의 2가 돼? 누가? 빗변이. 근데 어떤 빗변이야? 직각 이등변. 아, 그럼 얘도 뭐야? 특수각이네. 됐어요? 특수각. 그러면 자, A1, Q1 바로 구하면 A1, Q1은 뭐가 돼요? 1대1 대 루트 2 비율 쓰면 되니까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첫째 항 찾읍시다. 첫째 항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첫째 항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에 뭐 하시면 돼? 전체 제곱해 주시면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5분의 1이요. 이게 첫째 항이야. 여기까지 찾은 거예요. 됐나요? 자, 요게 첫째 항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이제 공비 찾아야지. 근데 공비는 항상 뭘로 보자고 그랬어요? 공비는 두 번째. 공비는 두 번째 항 직접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직접 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뭐 보자고? 전체 틀의 변화. 항상 이거 기억해야 돼. 전체 틀의 변화. 공비는 그러면 자, 여기 봐. 여기 봐, 얘들아. 전체 틀의 변화인데 지금 쌤이 여기다 안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 뭐가 있어? 4분의 하나 더 그려야지. 요 안에 4분의 하나 더 그려야지. 그럼 내가 4분의 하나 그려볼게. 여기 지나면서 4분원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자, 여기 봐봐. 잘 봐. 숨어있는 도형 찾기야. 5 A1 P1 이거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 그러면 우리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도 겁나 많이 할 건데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도형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뭐냐면 밑변의 수선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뭐라고? 밑변의 수선. 왜? 밑변의 수선을 내리잖아. 자, 요거 하나 그림해볼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에요.
수직 이등분. 자, 그러면 일로 와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여기다가 밑변에 수선을 내리는데 잘 봐. 구조가 요거 OA1, P1도 뭐예요? 이등변이야. 근데 보라색도 무슨 변이야? 이등변이야. 그럼 여기서 이변에다 수선을 내리든 여기서 이변에다 수선을 내리든 수선은 어때? 겹치겠지. 왜냐면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자, 요게 잠깐 살짝 이해가 안 되면 요거야. 지금 저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데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봐봐. 이등변이 있어. 그리고 요 중간에 또 이등변이 있는 거야. 요 느낌이라고. 그러면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수선도 공유가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요. 그러면 여기 중점이 생기는데요. 중점의 길이는 당연히 밑변의 절반이 되니까 얘가 루트 5분의 2였죠. 그럼 루트 5분의 2니까 이게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1이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들아,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나 반지름만 구하면 전체 틀이 4분원이지? 그럼 전체 틀이 4분원이니까 나 요 반지름만 구하면 공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전체 틀의 변화 관찰이니까. 그치? 그러면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5에서 m까지의 길이에서 뭘 빼주면 돼? Q1, M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반지름은 5m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Q1, M의 길이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제. 자, 5원 M입니다. 5원 M은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는데 얘는 루트 1에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됐나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Q1M입니다. Q1M은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Q1M은요. 잘 봐. 누구랑 똑같겠어요? 여기가 직각이등변이니까 당연히 Q1M은 이 친구랑 똑같겠지. 이 친구랑 똑같겠지. 여기도 직각이등변이 돼버리니까. 됐어? 그럼 Q1M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이거 계산 마무리할게요. 자, 얘는 1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럼 1에서 5분의 1 빼면 5분의 4네? 그지? 그러면 얘 뭐랑 똑같아요? 루트 5분의 2랑 똑같네요. 루트 5분의 2에서 루트 5분의 1을 빼는 거네. 어머,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된 거야?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길이 공비가 얼마냐면 길이 공비는 1대 루트 5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진짜 구하는 공비, 넓이에 대한 공비는 5분의 1 제곱하면 루트 5분의 1 제곱하면 5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예요? 넓이비도 길이비도 5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도 뭐였어? 첫째 항도 5분의 1. 이거였잖아. 그러면 답은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첫째 항 5분의 1이요.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5분의 4분의 5분의 1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 얼마?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만치 않죠? 근데 그나마 좀 이게 조금 그나마 쉬웠고 1번보다는. 자, 근데 이게 3점짜리 수준의 요새 최근의 수능 트렌드란 말이야. 최근의 수능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3점짜리 치고 어때? 어려워. 오히려 여러분들 그 마플에 있는 발전 문제가 다 4점짜리거든? 마플에 있는 발전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옛날 기출 4점짜리예요. 근데 옛날 기출 4점짜리보다 지금 수능에서 나오는 3점짜리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데 단기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지? 유형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수능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2학기 때 내신 볼 거지만 2학기 때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하시니까 이런 연습들은 꾸준히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도형은 여러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친구다. 우리의 친구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등비급수 활용 마무리를 좀 하고요.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몰아서 많이 푸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니? 몰아서 많이 푸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조금씩 그냥 꾸준히 푸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뭐 일주일에 한두 문제라도 계속. 방법은 너무 간단하잖아.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으면 되는 건데 그 공비를 찾는 것과 첫째 항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꾸준히 뭐 근데 이제 출제를 한다고 그냥 거의 나라에서 지정을 해준 문제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찍어주는 문제니까 연습하면 돼. 알겠어?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급수 마치고요. 우리 그 106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지수로 감수 극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